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는 직접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주 검찰의 소환 조사 이후 8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는 컴퓨터 배당으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3명의 영장 전담 판사 중 가장 연장자입니다. 법정은 321호.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법정에서 직접 소명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방대해 법정에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단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당사자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지 서면 심사만 진행할지 여부를 곧 통보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희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돈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삼성그룹이 로펌의 수임료 대납은 물론 소송 비용의 일정 금액을 추가로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 전 대통령이 밝은 미소를 지었다는 사실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2007년 8월 다스가 BBK를 상대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하자 대선 후보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노합니다.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그 많은 수임료를 쓰고도 왜 지느냐며 돈 가져올 방법을 찾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건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김 변호사가 에이킨건프가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맡겠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자 이 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투자금 140억 원은 물론 이자 57억 원도 받아내라고 지시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학수 삼성 전략기획실장을 만나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당시 후보를 위해 다스의 미국 수임료를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삼성그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7년 9월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김 변호사가 삼성을 접촉해 자금 지원을 승낙받았고 국내에서 지급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에이킨건프에 지불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김 변호사를 김백준 전 기획관과 함께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대통령 재직 시에 삼성그룹이 에이킨건프 소송 비용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줄 테니 그 돈을 이명박 대통령을 돕는 데 쓰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고 이 전 대통령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삼성그룹에서 불법 자금을 계속 지원받는 것을 승인했다는 게 김 전 기획관의 증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형 로펌이 다스 소송을 무료로 도와준다는 얘기만 들었지 관련 보고조차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개정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부분인데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600만 명의 시민이 청원해도 입법은 물론 발의조차 될 수 없었던 세월호 특별법.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배경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보편적 인권인 천부 인권의 향유 주체는 국적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예산을 들여 보장하는 교육 등 사회적 권리, 또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계속 국민에 한정됩니다.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과 함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고용 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 범위도 넓혔습니다.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 행동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리해고를 반대한다라고 할 경우 현행 판례에 따라서 불법화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생명권과 안전권을 새 기본권으로 했는데 여기서 생명권이 낙태죄나 사형제 손질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법권 신장과 관련한 조항들을 추가 또는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표결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발목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비난 수위는 높았습니다. 국회 표결이 진행된다면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란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극단적 조치를 쓰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홍 대표는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0 항쟁이 추가된 것에 대해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전문을 먹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자세가 무책임하다며 개헌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진정성과 국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말폭탄으로 국민개헌 열차 탈선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국민개헌 열차가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냈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당의 개헌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총리 선출권 등을 놓고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전문과 기본권 내용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겁니다.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오늘은 지방 분권과 경제 민주화 관련 내용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가왕 조용필부터 걸그룹 레드벨벳까지 우리 예술단이 오는 31일 평양을 방문해 2차례 공연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합동 공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160여 명으로 구성되는 방북예술단은 13년 만에 다시 평양을 찾는 조용필과 함께 이선희와 최진희, 윤도현 밴드 등 북한 주민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아이돌 그룹으론 유일하게 5인조 여성 걸그룹 레드벨벳이 포함됐고 백지영과 정인, 알리 등 실력파 가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과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서현도 평양 무대에 오릅니다. 첫 공연은 4월 1일 동평양 대극장, 두 번째 공연은 12,000석의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감동과 어색하지 않음을 전해드리는 게 아마 가장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북은 특히 두 번째 공연에선 어떤 시기든 합동 공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술단은 무대 점검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간 사전 점검단을 평양에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한미 양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던 연합훈련을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체 훈련 기간이 반으로 줄었고 항공모함 등의 참가 없이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을 전격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듯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에는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에 이어 B-1B 전략 폭격기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무기 동원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 기간은 지난해에 비해 반으로 축소돼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실시됩니다. 워게임 중심인 키 리졸브는 다음 달 23일부터 2주 정도 진행돼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 자체가 지휘소 훈련이고 사실상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훈련은 언론 공개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 개시에 앞서 유엔군 사령부와 우리 군은 관례대로 훈련 일정과 함께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북한군에 정식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원입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노후된 온수배관이 파열되면서 2,500여 가구의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8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최유창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뿌연 수증기와 함께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넘친 물은 도로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한 지하온수 배관이 터져 인근 지역 2,500세대의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되고 저녁에 춥고 또 뭐 이렇게 식기도 찬물로 씻어야잖아요. 따뜻물이 안 나오니까 아주 불편하죠. 긴급 복구 작업으로 새벽 1시 10분쯤 온수 공급은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8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에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 테라스 보수 공사를 위해 쌓아뒀던 목재 등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지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어젯밤 7시 40분쯤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총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학생이 교내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불을 끄고 숨죽인 채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 숨어 있는 상황. 다행히 총격범이 아닌 경찰이 들어오자 학생들이 안도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17살 남학생이 교내에서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같은 학교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총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무장한 학교 보안관이 즉시 진압에 나섰고 총격범은 교전 중에 숨졌습니다. DFC Blaine Gaskell fired at the shooter, and what is described to me as almost simultaneously the shooter fired. 총기를 난사한 학생과 총에 맞은 여학생은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just didn't want to go through this. I didn't want any of this happening. I also feel bad for the people that got shot.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17명의 학생이 숨지면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학교 내 총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터널 안에서 불이 나면 불이 순식간에 번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초기 진압용 원격 소화 시설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터널에서 트럭 한 대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리더니 벽에 부딪혀 폭발합니다. 불은 순식간에 주변 차량 11대에 옮겨 붙었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터널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터널용 원격 화재 진압 시설입니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에서 화면으로 감지해 원격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터널 화재를 모의한 실험입니다. 차량에 불이 붙자 CCTV가 자동으로 불과 연기를 감지해 상황실로 경보를 보냅니다. 경고를 본 근무자가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물 분사포를 조준한 뒤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내 불을 끕니다.
분사포는 최대 50m까지 물을 뿜어낼 수 있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피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 이상의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피 시간을 10분 이상은 벌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차량 통행이 많은 3km 이상의 도심 터널을 대상으로 원격 화재 진압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시끄럽습니다. 23대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경찰에 구금돼 48시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게 5천만 유로, 우리 돈 660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요. 그 대가로 리비아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르코지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카다피를 파리로 초청해 무기와 원전 세일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독재자의 검은 돈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 여성들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며 영화로까지 제작돼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드라마에서 변호사 역으로 열연했던 배우 신시아 닉슨이 뉴욕 주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성애자인 그는 지난 2012년 성소수자 활동가인 연인과 결혼해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가 뉴욕 주지사에 당선될 경우 뉴욕 최초의 여성 주지사이자 동성애자 주지사가 됩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드러머 링고스타가 영국 왕실의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링고스타는 그의 본명인 리처드 스타키라는 이름으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 손에게 서임받았는데요. 비틀스 멤버가 기사 자귀를 받은 것은 폴 맥카트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토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 안토니오의 페덱스 배송센터에서 수화물이 터진 건데요.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앞서 4건의 폭발 사건이 일어난 오스틴과 가깝습니다. 수화물이 폭발해 직원 1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건이 앞서 일어난 연쇄 폭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